안녕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있으면 이사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일이 좀 바빠서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노무사 시험 2차 채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달이 건너서 노무사 2차 시험 채점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내용 중 꽤나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올린다고 해서 수험생분들이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고 본인들이 선택하신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무사 2차 시험은 절대 운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교수님 세 분이서 한 달 동안 채점만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점의 오류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운으로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 그건 본인이 준비한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온 경우일 텐데요. 요즘에는 약술 문제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서 이것도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남들이 준비하지 않은 걸 준비해서 고득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2년차 유예 때 행정쟁송법이 63점이 나왔는데요. 63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혼동차로 합격했는데 3번의 시험 중에 63점이 최고 득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63점 정도면은 꽤나 높은 점수고 다른 과목에서 실수한 거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2년차 유예 때 그렇게 공부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완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합격 점수가 나올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기용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기속력, 첫 출변 이런 거 달달 외워서 답안지에 때려박고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응용이나 문제 해석 능력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63점이 나왔냐? 당시 1문, 2문이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3문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죠. 바로 이건데요. 이걸 제가 좀 썼어요. 중요도를 A, B, C 정도로 구분한다면 C.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수험생들은 아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별로 외우지 않는 파트였습니다. 눈으로만 쓱 보고 나오면은 최대한 비벼서 쓰자. 그 정도죠. 그래서 저도 김기용 선생님이 그때 이걸 C로 찍었었나? 그냥 넘어갈 법한데 괜히 학설 하나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외웠어요. 이 문제에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락, 그리고 재판상 화해 이걸 쓰면 되는 건데 재판상 화해에서 학설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외워서 좀 썼더니 점수가 갑자기 높게 나온 거죠. 남들은 못 썼는데 썼으니까 그냥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당시 제 수준으로 1문, 2문을 특별히 더 잘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3문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저도 잘 쓴 건 아니었고요. 한 페이지도 못 쓰고 한 3분의 2 페이지 썼어요. 거기에 학설 2줄 쓰고 운으로 합격한다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원 자료를 교수님들이 쭉 다 보고 이거는 이 강사가 냈으니까 이 문제는 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피해서 출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누구 강사 자료에서 그대로 다 나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확인해 보면은 같은 문제가 아닌데, 교수님들이 봤을 땐 같은 문제가 아닌데 수험생들이 같은 문제라고 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주제가 겹쳤다고 해서 같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겠죠. 다음 세 번째, 학원 자료를 그대로 쓰면 중간 점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학원 자료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도 사원 포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답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쓰지 않고 외웠던 대로 쓰는 답안, 그런 걸 중간 점수 처리한다 라는 의미일 것 같네요. 3000부를 채점하다 보면은 약 한 500부 정도가 이렇게 똑같이 쓰는 답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500부를 그냥 중간 점수 처리하고 절대 합격 점수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면 이제 나머지 답안은 더 꼼꼼히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달라요. 제 답안은 다릅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외워서 이렇게 때려박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외워서 쓰는 부분이 아닌 부분 구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단락은 당연히 나눠서 눈에 띄게 해야 될 거고요. 사안 포섭해서 쓰는 부분은 외워서 쓰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글씨를 좀 더 잘 쓴다거나 해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제를 외우면은 쭉 외운 거 쓰고 이제 사안 포섭을 마지막에 좀 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문제 자체에서 어떤 거를 써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웠던 주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외웠던 거를 편집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순서대로 쓰고 마지막에 사안 포섭하고 이런 식으로 경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더 응용을 잘 해야 되고 단기간에 그냥 외워서 때려박아서 합격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해하고 쓴 답안은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해요. 학원 자료로 공부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해서 쓰고 자기 생각을 함께 쓰면 고득점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별 생각은 없었는데요. 노무사가 되고 나니 실무도 하고 사건도 하고 그리고 노동 관련 뉴스도 자주 접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안지에 내 생각을 좀 더 썼어도 괜찮았겠다. 물론 기본 쓸 건 다 쓰고 판례대로 결론도 내린 다음에 내 생각을 좀 추가하는 거죠. 좀 유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유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지금 내 생각 좀 더 쓰자고 공부를 더 해서 주제별로 내 생각 쓸 거를 따로 준비하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문제 나왔을 때 다 써놓고 좀 더 내 생각 쓸 만한 게 있나? 임기응변으로 쓰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유치해질 수 있죠. 그래도 너무 이상한 내용이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유치하더라도 내 생각을 좀 써보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생각도 좀 쓰면 고득점에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직장 폐쇄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직장 폐쇄 문제가 나오면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은 이런 경우에 직장 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직장 폐쇄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직장 폐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에는 반대 학설을 그냥 써주면 되겠죠. 굉장히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저는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사는 노동 관련 전문가이고 그런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은 교수님들이 나쁘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노무사 2차 시험 채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1차 시험이 있었고 곧 이제 2차 시험도 있겠죠.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걸, 세무사 할 걸,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할 걸, 대기업 취직 준비할 걸.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무사가 된 걸 후회하는 노무사님은 없었어요. 시험 준비 과정이 많이 힘들고 외롭겠지만 합격하면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할 일도 너무 많고요.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도 너무 많으니까 합격 이후의 삶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